월봉, 주봉, 일봉, 차트 특징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냉철하게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현재 보이는 달력은 2020년 3월, 2020년 4월, 그리고 2022년 5월과 6월의 나스닥 지수 등락률과 TQQQ 주가입니다. 한 번 더 복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2020년 3월 대폭락장 코로나 때 나스닥 종합지수는 3월달에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이 뜨면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반등과 절망적인 하락을 주면서 그 끝은 완전히 절벽으로 끌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20년 4월 달은 폭풍 폭등으로 주가는 무려 70% 가까운 반등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마이너스 3% 이상 네 번째 뜬 달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20년 3월과 다르게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떴지만 방어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후 0.26, 0.30 마이너스 %로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반등의 분위기, 아주 불안하고 아무런 영향가 없는 반등으로 5월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넘어와서는 0% 가까운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2% 상승, 3% 가까운 하락, 그리고 0% 가까운 상승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력에 있었던 등락률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0년 3월에는 무려 45%가 빠졌습니다. TQQQ 주가 45%가 빠졌고 2020년 4월은 폭락이 있었던 그 다음 달엔 67% 이상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10달러에서 16달러, 17달러에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2022년 5월 저번 달에는 월초 대비 마이너스 13%의 등락률을 보여주었고 2022년 6월 현재는 월초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등락률을 봤을 때 월초 대비 현재 마이너스 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5월 마이너스 3%가 4번이 떴는데 월초 대비 월말 마이너스 %는 13%로 상대적으로 많이 방어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들면서 6월달은 시작에 비해서 지금 꾸준한 상승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어떠한 호재적인 반응이 없는 반등이다, 조금 불안하다 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그 뒤의 내용도 차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4월과 같은 70% 가까운 상승은 이어질까라는 이 의문점도 한 가지 가져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TQQQ 주가 월봉 차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봉 차트는 5일선 기준으로 상승 하락 분위기를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시면 42점, 그리고 CCI 보시면 마이너스 119점으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분위기가 하락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6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그리고 5일선이 꺾이면서 이 61선과 5일선의 교차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점의 교차가 된다면 주가의 반등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등이 있을 때 어떠한 해석과 의미 있는 반등이 정말로 영양가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 5일선 121선을 꺾이고 하락 분위기로 전환하는 느낌입니다. 네, 역대적으로 주봉이 5일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꺾으면 하락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급등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꺾이고 120선 꺾이고 하락 분위기를 좀 담궜다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018년에도 5일선이 121선을 꺾고 잠시 하락 분위기 추세를 가다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이렇게 두 차례 패턴을 봤을 현재 2022년 5일선이 121선을 꺾인 모습이면서 하락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반등 추세로 꺾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반등일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RSI 상대 강도 지수는 36점이며 CCI 현재 분위기는 마이너스 94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세 분위기는 아닌 걸 파악되면서 아직은 바닥의 근처에서 살짝 올라왔을 뿐이다.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일봉 보시겠습니다. 일봉의 121선 보시면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5일선이 꺾이면 완전히 하락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봉도 5일선이 121선을 꺾이면 하락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월봉도 5일선 기준으로 상승 하락 분위기를 하면서 61선을 지지를 하지만 61선이 꺾이면 하락세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하락세 분위기에서 아무런 반등이 나와도 완전 추격적인 반등이 없는 이상 하락의 분위기에서 갇히게 되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추격적인 반등이 나와야 의미 있는 반등이 있으면서 호재가 나와야 상승의 분위기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은 121선을 지지하다가 5일선이 꺾여버렸습니다. 5일선 여기 밑에 있죠. 지금은 하락세 분위기지만 이 하락세에서 반등과 불안한 반등은 살짝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RSI 상도 지수는 48점, CCI 보시면 69점으로 일본 기준으로는 상승세 분위기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상승의 분위기는 아직 멀었다,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차트의 특징을 보시면 월봉은 월봉 기준에서 51선 기준 상승 하락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61선을 지지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주봉은 5일선이 121선을 꺾이게 된다면 하락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보여도 주봉 자체가 하락 분위기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5일선에 놀다가 5일선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하락 전환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일봉 자체는 상승의 분위기로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락의 분위기이므로 일봉 자체가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이므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히 월봉, 주봉, 일봉 차트의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월봉 기준에서는 하락 분위기, 주봉 기준에서 하락 분위기지만 일봉 자체에서는 상승 분위기이므로 일봉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다. 그리고 일본은 상승 분위기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한 번 더 현금을 준비하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차트 특징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양적 완화는 6년이 걸렸고 2010년 코로나19 때 양적 완화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똑같은 3조 달러가 풀렸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2008년 금융위기는 약 6년이 걸렸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말도 안 되는 3년이 아니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FOMC한테 하고 싶은 말은 FOMC 감당 가능해?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은 2월 8일 기준으로 시가는 거의 1257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중간 큰 하락세 안정세를 취하는 듯 싶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최저 1253원을 찍고서 장마감 때는 1257원으로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있죠. WTI 유가 선물인데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고서 120달러를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전에는 완전 마이너스로 기름을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100달러가 넘은 상태에 고유가 완전 반대 상황으로 시장에 불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공포지수, 공포 구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33점이죠. 하지만 저번에 어떻게 됐나요? 저번 주는 완전히 극도의 공포 6점이었습니다. 6점이었다가 2주, 3주 후에 봤더니 33점입니다. 아무리 달러가 1290원에서 1250원으로 안정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중간 상승의 분위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WTI 선물 보시면 100달러는 그와 반면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에 33점, 무려 2주 만에 이렇게 6점에서 33점으로 올랐다는 건 상당히 긴장의 끈을 아직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따라가는 시장 변동성 빅스 지수 보시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달러와 유가가 불안정세로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지수는 완전히 평온한 상태, 평화스러운 상태로 흘러가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극도지수에서 지금 6점이었을 때 지금 시장 변동성 빅스도 30 몇 점이었다가 현재로 보면 24점으로 30점과 다른 35점과 다른 점 포인트 하락한 24점으로 안정세를 취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의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보시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국채 10년물과 2년물만 보겠습니다. 10년물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를 넘어서 3포인트까지 왔고요. 2년물도 3포인트 살짝 왔다가 지금 2점 후반대 포인트로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조금씩 불안하다는 의미고 국채에 돈이 몰렸다는 뜻인데,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대한 공포가 좀 완화가 됐다? 저는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점입니다. 2001년에 역전됐고 2007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4번 역전이 됐고요. 역대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금리가 역전된 1년 뒤에는 2002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우연치 않게 코로나19. 그러면 이 규칙대로라면 2023년에 한 번 더 어떠한 폭락이 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폭락이 올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2023년의 경기 침체는 이것으로 올 것 같습니다. 2023년의 경제 위기는 바로 양적 완화에서 올 것 같은데요. 2008년의 금융위기는 2009년에서 2014년 약 6년간 3조 1600억 달러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됐나요? 2020년 코로나19 때 3월에서 6월 20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2020년 약 3개월 동안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2008년에서는 2009년에서 14년 동안 약 6년 동안 3조를 풀었는데 3개월 동안 3조를 풀었다. 저는 이것이 2023년에 경기 침체에 한 번 더 폭락이 올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23년에 올 만한 명분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명분은 바로 시간차에 대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FOMC 정말 감당 가능해? 라고 앞전에 썸네일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양적 완화 보셨다면 양적 기초 QT도 한번 보셔야겠죠. 2008년 금융위기 QT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9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대 2.2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QT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2022년 6월에 QT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금리도 1% 이상, 1.75% 아니죠, 1%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25%에서 1%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QT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22년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살짝 쉬어갈 수 있다고 기사를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과정을 제가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웠을 때, 주가가 완전히 개폭락을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완전히 과감하게 1% 내려서 0.25%로 제로 금리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주 저렴해진 금리를 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이 풀어진 돈이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경기가 살아날 걸 예측해서 돈을 지금 걷어들일 차례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0.25%에서 현재 미국 금리 1%까지 올랐습니다. 당연히 단시간에 엄청난 돈이 풀어졌으니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금리 인상이 되었으니 돈이 걷어들이겠죠. 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거품이 들어갔던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자산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인 한번 붕괴됐고 지금 주식 조금씩 붕괴되면서 지금 부동산의 붕괴가 차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우상향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면서 일부의 점에서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가 진행이 되고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곁들인 것이 보셨다시피 양적 완화 6년간 3조 풀었는데 3개월에 3조 풀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속도를 유발시켰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6월 10일 CPI죠. 소비자 물가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한번 파동이 있을 예정으로 보고요. 그리고 6월 16일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네, 6월 16일 금리 인상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모습을 한번 보자면 이때 만약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의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의 전략은 이렇게 할 겁니다. 반등 기회가 줄 때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하면서 원칙가에 올 때만,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투자금 대비 현금을 30%에서 50%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현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타격이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 현금을 모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0년 뒤 모습을 그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우상향 한다라는 전제 조건과 지금 주가는 완전히 싸다. 하지만 현금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모아두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전략 크게 특별한 거 없고요. 네, 두 가지만 전략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요, 현금이고요. 두 가지, 마지막은요, 긍정입니다. 이 멘탈. 현금과 멘탈을 잘 가지고 가셔야 떨어질 때 모아놨던 현금으로 매수를 하고, 매수했던 그 종목을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 지금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